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CIS입니다. 자, CIS. 자, CIS는 어떤 회사이고 결국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차전지 전극공정 전문 기업이에요. 2차전지 전극공정 전문 기업입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거치하는 핵심 상대 공정이 코팅 시스템, 그 다음에 캘린더, 예, 압축, 그리고 슬리터, 커트 장비를 턴키로 제작하여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매출의 절대 다수가 이 배터리 제조용 전극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래 기술이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장비와 건식 코터 장비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결국 이 회사는 배터리와 로봇의 심장이 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가장 첫 단계 핵심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CIS의 주가 위치와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살펴보면요. 주가의 위치는 보면 과거 고점 대비 조정을 거쳐 현재는 1,300원 부근에 있어요. 그렇죠? 박스권 하단에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소식이 있죠. 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스테타스타가 공동 선정한 뭐죠? 2026 세계 성장 리더 기업에 선정됐어요. 예, 글로벌 성장을 인정받았던 중장기업 중에 호재이죠. 여기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보면 1분기 기준으로 전환사채가 전액 상환됐죠. 오버행이 완전 해소됐다는 거고, 주가를 지들이던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현금 및 유동성 자산이 2,400억 원이나 돼요. 보다 재무 안정성이 매우 탄탄하고 영업활동 현금도 340억 원 이상 유입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해석도 있죠.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되는, 최근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방 전기차 산업의 일시적 둔화로 인해서 고객사들의 라인 설치가 지연되면서 실적 둔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을 했고요. 특히 원가율 상승과 제공품에 대한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설정으로 영업이익률이 4%대까지 내려갔어요. 즉 단기적으로는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진통 과정이 있지만 재무 체력을 바탕으로 버텨내며 다음 대학을 준비하는 구조적 과도기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현재 시장은 어쩌죠? 예, 현재 시장 잠깐 보면 현재 시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이제는 다음은 넥슨 뭘까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라고 봅니다. 예. 100%예요.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자동차 업계 파업 이슈보다 이제는 로봇 자동화가 더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이 로봇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느냐. 배터리를 소모돼서 자주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배터리 전력 관리주가 이 테마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보면요. 자, 월봉부터 봅시다. 어때요? 주가는, 그쵸? 최근에 좋은 이슈로 해서 급등을 하고 무너졌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이 되는 봉은 여기서 이게 하나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지금 여기 무너졌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봉의 고점, 저점, 절반. 그쵸? 이렇게 그시면, 지금 한 1,500원 있죠? 예. 어떻게 보면 1,500원, 만원. 만원과 1,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만원과, 그쵸? 1,500원. 그쵸?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식에 있어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보다 이 가격대가 잘 지지돼줘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이 가격대에서 조금 횡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왜 횡보를 만들어 가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 앞에 큰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좋은 이슈가 나와서 상한가가 가서 이 매물대를 그냥 올려버리는 거. 첫 번째. 근데 얘가 지금 그럴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야 돼요. 한 1, 2개월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절대 성급하게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 CIS는 단순히 2차전지 테마주 중 하나로 묶어서 대응할 종목이 아니고요. 보유하신 가격대가 어디인지 혹은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수익 극대화 전략이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어서 향후 대형 고객사들의 지원 프로젝트 재개 일정표,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최신 수급 매집 평단가, 그리고 밀리가 안 되는 최종 라인과 단기 목표 가격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시크릿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냉정한 가격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인 만큼 철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CIS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는 맞아요. 배터리 전력 관리 사야 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이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